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서진화강백에 대해서 많이 썼구만. 이 일화는 서진화강백이 스승 탄흥을 모시고 신기사에서 속리산 법주사로 이동해 온 이후의 만남이었을 것으로, 당시에 그는 선사의 법기를 익히 알지 못했을 것으로 이러한 일거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경허선사는 호설을 비롯한 여러 절을 다니며 선을 펼쳐가기 위해서 우연히 다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연히 들렸구만. 우연히 다시 속리산을 들리게 되었는데, 속리산 법주사 강원 서진화강백이 평소의 경허에 무해행을 좋지 않게 평하여서 학인들과 한번 경허선사를 한번 별르고 별른 거죠. 혼낼 작정으로 별르고 별렀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 제방을 편력하신 경허선사가 법주사에 왔어요. 무지한 학인들은 경허에게 봉변줄 계획을 짜놓고 형세가 자목 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경허선사가 큰방에 자정하자 마다다도 없이 사자호를 질러댔어요. 자고로 종사가 선사에게 이런 법이 없거든. 이 한마디에 당대의 강백 진하는 정신이 아찔하여서 방바닥에 고개를 조아리고 퍼졌어요. 그리고 그는 경허선사가 한번 보면 무섭지. 오금이 절려. 그는 경허를 한번 보고 아마 대단했던 것 같아, 그죠? 목소리도 우렁우렁, 덩치도 우렁우렁, 그 법력에 눌려서 더할 수 없는 존경심이 나가지고 학인들을 어거하게서 다 불러들여가지고 불량한 짓 하면은 가만 안 둬.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선사를 경허선사 모시고 청법하기에 여법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분도 어지간히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도인을 알아봤죠. 여기서 경허선사의 이력은 어떻게 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사와 선사는 달라? 종사와 선사는 달라. 종사와 선사는 왜 다를까? 종사와 선사. 종사와 선사는 다르다. 종사와 선사는 같다 다르다. 여러분들이 왜 다른가 알아보시기 바라며, 그래서 마침 제방을 편력했죠. 종사와 선사는 달라요. 자고로 종사가 선사에게 이런 법이 없거든 하고 우렁찬 사자유를 바라니까, 여기서 종사와 선사를 구분하는 경허의 의지처를 보면 왜 이걸 구분했을까요? 서진화는 종사야, 강백이요. 경허는 선사. 과거의 경허 역시 동학사에서 대강백으로 명성을 떨쳤죠. 그런데 결국 죽음을 목도하는 극한상한 무슨 죽음? 콜레라, 호열자. 그래서 뭐를 했어요? 사교 입선을 택해서 대도 성취하게 된 선지시 경허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사교 입선이에요. 그런데 강백은 아직도 사교 입선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일찍이 동학사의 태도를 성취하고 자신의 스승인 만화 대강백도 자신의 수업사로 할지언정 수법사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공포했어요. 왜? 만화도 강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업사다, 내 공부를 가르쳐준 스승이지 그 사람을 수법사로 인정할 수는 없다. 자, 여기서 또 수업사와 수법사가 나오죠. 자, 또 뭐예요? 수업사. 수업사와 수법사는 같다 다르다. 수업사와 수법사는 같다 다르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자신의 스승인 만화 보선을 수업사로 인정할지언정 내가 수법사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법맥을 잊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어줬어? 그 뒤에 그냥 있어줬어. 1902년에. 에이구. 여기에서 중요한 경허의 선사상을 살필 수 있는 선승경허는 선을 교회에 위에 두고 있죠.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선교일치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서 경허사는 그 수위를 지금 따지고 있어요. 위를. 교학으로서는 결코 대도를 성취할 수 없음을 이미 강백을 거친 스승의 입장에서
누구를? 진화강백을 크게 꾸짖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선지식 경어의 참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왜? 선과 교는 일치하긴 하지만 뭐가 없어요. 우위를 따진다면 선사는 종사를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한마디의 법문에 당대의 강백 진화는 그만 아찔했고 평소에 경어의 무예행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히 얘기해서 불만에 차서 온갖 비평을 그냥 날마다 쫓았어. 학인들에게 했던 진화가 정작 경어를 칭견하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오히려 첫눈에 무조건 존경심이 나갖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래서 아만을 없앴어요. 경어에게 청법했어요. 그래서 그 법을 피하고 자기가 또 직접 곡차도 갖다가 받아다가 바쳐? 왜? 망공이 사람아 법문은 뭐김에 하는 거래? 법문은 술김에나 하는 거라네. 그죠 스님? 법문은 술김에나 하는 거라네 해서 그 일화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법문 들으려고 경어 스님 그냥 술 받아 드렸어요? 뭐냐? 여기에 2500년 전에 붙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제일 먼저 전법하거나 교진여 등 5비구를 나오네. 여기서 찾았을 때 그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석가를 발견하고 같이 수행하다 일탈해서 수자타의 유미죽을 받아먹고 기원을 차린 파괴자를 행한 고타마 시타르타 저거 오면은 인사하면 안 돼. 그래서 서로 약조를 했죠. 그런데 석존이 다가오니까 서광이 비치고 그냥 불타의 모습이 그냥 후광이 번쩍번쩍 안 되겠어. 지금 후광 때문에도 안 되겠고 후광이 막 여기서 이렇게 달아오는데 어떡하나. 하나같이 다 일어나갖고 무조건 합장 머리를 조아려 이처럼. 그래서 첫째 비구가 제자가 된 것이 교진여 등 5비구죠. 그래서 도력을 한눈에 알아본 서진화 강백 역시도 그에게 풍기는 경어선사의 위압감으로 자신도 모르게 합장하고 존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떠한 추측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아니 뭐 배고파. 아니 왜 배고 70화. 또 빨리 간다. 빨리. 이거 빨리 오늘 책 한 권 빨리 끝내야 되는데 힘들어. 큰일 났네. 제 70화 경허선사는 만파라는 호가 또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또 뭐예요? 이 만파는 경허선사가 어디에서? 만파는 경허선사가 어디에서? 해남 대흥사에서. 해남 대흥사에서 남쪽 지방으로 가니까 아직 경허선사를 몰라보는 사람들이 쭉 꽤 있어요. 아이 잘 됐구나. 여기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보네. 아랫마을이라 그죠? 아랫마을이라 거기까지는 경허선사가 아직 소문이 안 난 것 같아. 그래서 전봉준 때문에 일을 당하고 경찰에 걸릴까봐 일본 놈들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경허선사가 자신의 이름을 뭘로 바뀌어요? 만파로 바뀌어요. 만파는 뭐야? 파란만장이죠. 장신 이름 아주 잘 졌어요. 설정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경허선사는 설정 스님이 그 돈 내고 수집한 거기에 경허선사 분첩분에 사문만파라고 써 있답니다. 그래서 설정 스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오직 자신의 인생이 파란만장하면 만파라고 썼겠네. 아주 이름을 잘 졌어요. 뭐냐 만파다 만파. 경허선사의 법명은 초명이 뭐야? 동욱이죠. 1879년 11월 15일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나서 경허선사는 그 스스로의 법명을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초명이라는 동욱수자를 버리고 그때까지 31살 때까지 경허선사는 이름이 동욱강백이요. 동욱수자. 아무도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경허선사가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건드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면 동욱이라는 이름 부모에게서 받은 이름이 동욱수자야. 동욱수자. 동욱강백. 어디서요? 동학사에서. 그래서 만화 보선이
동욱수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하죠. 그래서 법명을 그러고 난 뒤에 그 법명을 뭐라고 지어요? 성우. 성우가 뭐죠? 깨친 소. 깨친 소. 그리고 이름을 법호를 지었는데 스스로가 뭐라고 그래? 경허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한마디로 이름이 뭐야? 빈 거울 깨친 소지. 빈 거울 깨친 소. 그래요. 깨친 소 빈 거울. 간단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 지은 분이 별로 없어요. 대단하죠? 이미 그냥 이름에 그냥 선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더 이상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경허선사의 법호가 대중이 잘 모르는 만파라는 호가, 만파라는 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운봉이, 그 다음에 환봉이,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환봉은 몽한 환자에다가 봉우리 봉자, 운봉은 구름 운자에다가, 이것도 내가 김태읍의 인간경화에 써있지. 호소록이라는 것에 있다는데 호소록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만파라는 호가 또 있다. 그것은 경허만공의 장손으로 경허선사의 본향 덕숭산문을 지키고 있는 설정송원, 설정스님이죠. 전에 들은 내용으로 그 신실성은 100% 팩트하라는 사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래의 내용은 필자의 박사학위 경허선사의 연구논문, 경허성무의 중도부리 선사상 연구논문을 드리려고 정예사를 방문하였을 때 설정스님이 내주신 숙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잃어버린 경허선사의 선시가 착착 써있는 그 분철본을 찾아달라고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허선사에 대한 전해 들은 내용으로 분철본 맨 마지막에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의 호를 사문만파라고 했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 사문만파의 글씨가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가면 천장암에 있어요. 그 종무소에. 그리고 어떤 해남 대흥사 스님이 그걸 인터넷에 써놨길래 내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 사문만파가 있답니다. 근데 그게 경허선사인 거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필자도 그때 처음으로 만파호가 있다는 걸 알았고, 경허선사의 분철본을 찾기 위해서 설정스님의 채록을 중심으로 재정리해서 내가 불교신문에 그때 광고를 냈다 그랬잖아요. 어딨냐? 지난번에 보여줬었는데. 신문 광고 냈었죠. 이것만 하고 밥 먹으러 가자. 해가 고파서 도저히. 자, 원본시 내용은 경허선사 친필로 호남 호설을 비롯한 영남지방을 유람하면서 틈틈이 지은 선시로 그 저작 시기가 대략 1898년 범어사 오성을 그 스님 초청으로 부석사를 떠난 이후에 1904년 삼수갑산으로 가기 전까지로 추측된다고 설정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선시를 쭉쭉쭉쭉 해가지고 분철본으로 이렇게 접어서 목각본에다 넣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일기장처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철본, 이만한 분철본인데, 현재의 진척 상황은 그동안 설정스님이 구입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복사본 등이 있는 걸 알아보았으나 구하지 못했고, 의심되는 여러 곳을 찾아서 물심양면으로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허스님 유품은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 가지고 계시면 제발 내놓으세요. 특이사항은 경허선사가 만파라는 호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은 신문 광고를 통해서 유품을 찾기로 하고, 불교신문에 11월 중에 5회 광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2015년 11월 달에 광고를 냈어요. 이걸. 경허스님 원본시 분철본 도난 분실 사건 설정스님 채록을 정리해서 2015년 7월 28일 홍현지가 작성했습니다. 이거 신문에 된 거예요. 구입 습득 구입 시기는 1984년. 그러니까 오래됐네. 설정스님이 수석사 여러 경제 여건을 무릅쓰고 광주를 4차례 방문해서 빚으로 3천만 원에 구입을 했답니다. 습득 구입 경위는 전라도 개인에게서 모모 스님 소개로 그 소지자로부터 거참 속상하네.
에휴, 너는 또 어디에 가 있나. 분철분 이동 경로미 분실과 도난 경위는 스승인 수덕사 원담 스님에게 인계를 해가 설정 스님이 3천만 원을 주고 사다가 광주 내철에 방했다는 강진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덕사 원담 스님에게 인계를 했고, 그 원담 스님께서 생전에 많은 신도나 내방객들에게 자랑 삼아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때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4년에 구입을 했다가 1900 정확하게 언제 그게 없어진 거는 모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다고 하니까. 원담 스님은 2008년에 입적을 하셨으니까 그 살아생전에 이 분철분이 도난된 거예요. 안 내놔. 이 사람이 아니지. 어떻게 이런 걸 가져가 훔쳐가. 허기야, 우리 경호 기념관도 자꾸 뭐 훔쳐가요. 왜 그러는 거야. 훔쳐가지 마시오. 내가 훔쳐가면 여기 자료들 다시 못 만들어요. 없어요. 아주 불안해요. 에휴. 절대 훔쳐가지 마세요. 그래서 CCTV도 달았어요. 제발. 아니, 경호 기념관, 이거 경호 연구소 팻말을 훔쳐가면 어떻게 해. 이거 경호 연구소 가져가신 분 갖다 주세요. 살다가 원. 경호 연구소 팻말에다 갖다 놨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 경호 기념관 팻말을 만들었죠. 새로. 근데 경호 연구소 건 어떡하라고? 안 가져갈 게 따로 있지. 원 살다가 내가 별거를 다 봐요. 이 없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나 안 해. 아니, 나 힘 없어요. 자료도 내가 경호스님 자료가 38,000개가 있는데 경호스님 자료 38,000개 내가 다 찾을 수도 없고, 없어진 거 가져가지 마세요. 제발. 아니, 경호스님 걸 가져가면 어떡해. 아니, 어떤 분들은 와서 이걸 막 찍어가고 또 뭐 좀 후원을 할 테니까 뭐 글씨를 아니 못 준다고. 그냥 후원하지 마. 경호 스님은 일 개인이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더 튼튼한 기념관과 더 튼튼한 선센터를 만들어서 경호 선사를 이거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일 개인에게 뭐 사진을 주고 무슨 글씨를 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후원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경호 설정 스님께 들은 내용은 그 대강의 모양이 그 오동나무 상자 크기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10cm 곱하기 15cm 곱하기 높이가 23cm. 그러니까 뭐 길어봐야 뭐 분철분의 길이는 접어서 이거 앞뒤로 촘촘하게 경선사가 앞뒤로 접고 접어서 이렇게 분철분식으로 해서 그 경선생님 친필로 길이를 했는데 그 길이가 1m 40cm 그러니까 1m가 이 정도로 하시면은 이 정도의 그 분철분이 이렇게 접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아유, 어떡해. 종이 재질이었고 한지가 약간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거 제발 어떤 분인지 좀 내놓으세요. 말 들으니까 또 가슴이 아파.
아이, 그게 나오면 얼마든지 더 좀 경어선사를 더 연구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내가 보기로는 그 속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어선시 남력에서 쓴 120수. 120수 말고도 그 더 많은 수가 있다고 해요. 설정스님 말로는. 그러니까 120수보다 더 많은 선시가 거기에 아마 거의 다 정봉준 장군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남아있는 선시는 그나마라도 다 누구한테 준 거야. 누구한테 줘서 남아있는 거고, 이거는 경어선사 혼자 간직하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거를 몰래 접어가지고 분철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아니, 더 내놓으세요. 나 죽기 전에 내놔야 돼. 그래야지 이거 어떻게 다시 정리하지. 아, 속상해. 그래서 설정스님이 그 의심이 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돈을 또 몇백만 원 주고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 없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제발 좀 이게 우리 모두의 염원으로 좀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다가 그 부인한테 넘긴 것 같다 그러는데, 돈을 주고 또 그거를 확인해 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설정스님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내 가슴이 이렇게 아파. 아유, 이거 되게 아프네. 누구 말따나 몸이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몸이 먼저 알고 거기에 경어선사의 그 모든 고통이 다 있을 텐데,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헛개비고 아마 이 분철분 속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것도 설정스님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설정스님 요즘에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더 같은 거. 어떻게 하니? 이것만 더 일찍 1984년에서 그때 내가 좀 더 일찍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박사학위를 1984년이면 내가 굉장히 늦었구나. 이때 내가 이걸 발견해서 이거 했으면은 다 이거 번역해 갖고 했으면은 경어선사, 그러니까 원담 스님도 뭐 사실은 경어선사가 정봉준 장군과 관계돼서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경어선사 친필이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자랑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경어선사가 세상에 더 빨리 내놓지 못하고 묻혀버리고 말았고, 나는 너무 동국대학교를 너무 늦게 갔고 2009에 갔으니까 너무 늦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니, 설정스님이 이거를 박사학위만 따면은 그냥 2015년 7월 28일 날 이거 작성했구만요. 그러니까 내가 2015년 7월 8일 날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바로 이 박사학위 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좀 더 일찍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자 내가 경호 스님 한번 선양해 보려고 하니까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올라가니까 그냥 온갖 잡것들이 다 흔들어 가지고. 내가 이미 박사학위를 가지고 갔을 때는 이미 설정 스님은 힘이 없었어요. 이미 힘이 없었어요. 경호 스님을 선양할 만한 그런 힘이 있지 않더라. 마지막 희망으로 총무원장을 그토록 바라고 했는데 지켜내지 못하셨죠. 경호 스님이 내가 살아생전에 이 종단에서 이걸 살려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처럼 경허선사는 만파라는 호를 쓰고 있었는데 왜 경허선사는 잘 알려진 경허라는 법호를 두고 만파라는 파란만정한 법호를 썼을까? 이때까지도 진짜 몰랐어요. 이때까지도. 왜냐면은 이게 2015년이고 2년 후에 2017년에 전봉준 장군이 나한테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필자는 그 당시에는 이 이유를 잘 알지 이해하지 못했다. 경호선사의 분철구는 지금까지도 끝내 찾지 못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수덕사에서 협조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덕사에 그 비밀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내가 경호선사 선양하려고 나왔더니 아니 왜 수덕사는 설정 스님하고 그 모양이야? 어떡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난 어떡하라고. 그러나 그것은 2017년 1월 5일이 됐다. 1월 5일 날 연락이 왔거든요. 전봉준 경호선사 여동생이 있냐? 그 김태준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1월 5일 날. 2017년 1월 5일 날 전화를 해와서 그 비밀의 의문점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160년이 넘은 슬픈 비화가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된 날이죠. 만파의 안타까운 법호를 쓴 경호선사의 비극은 바로 그 전봉준 장군과의 얽힌 세속 인연으로 경호선사는 그 당시에 쫓기는 신사가 되어 자신의 명성이 생불로 인정받는 지경이 되니까 신분이 너무 태중에 노출된 관계로 애써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한반도 땅끝마을 대흥사까지 숨어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만파라는 법호를 쓰고
서예 작품도 거기 많이 남기고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만파가 경어인 줄을 몰라요. 만파라는 스님이 거기서 그 작품을 남겼다 그러는데, 나중에 뭐 설정 스님이 이거 사들인 걸 보니까 사문만파라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이처럼 경어선사는 그 당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만파 이전서부터도 또 여러 다른 가지는 호를 사용했다 그랬죠. 아까 운봉이니 환봉이니라서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고자 경어선사 나름으로도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만파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이. 경어선사가 만파 이외에 또 다른 법포가 있다는 것은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 속에서도 그 무해행리의 시작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무해행리 또한 그 후학들이 당시의 경어선사의 심정을 읽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경어선사가 대중의 시선을 피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을 것이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감춰 쓰면서 혼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요. 이거 김태읍에 나오는 거예요. 대사는 이런 글을 지어서 보였더니 그 자리에서 고추장자를 꺾어. 이런 글을 지은 거는 그 겁에가라는 그 시죠. 봄이 되면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어 성우의 경지를 말하면 성녀의 심중에 겁에 가라 하리라는 그 시죠, 이게. 그리고 나서 천장암을 떠난 뒤에 20여 년 동안을 충청지방 개심사, 보석사, 천장암 등지에서 혹은 살법을 하고 혹은 술도 자시고 혹은 고기도 자시고 혹은 여인도 불금하여 무의 행리를 착하였다. 대사는 이와 같이 호서에서 많이 놀았는 거로 성우는 본명이고 경어는 당호이지만 혹은 환봉, 혹은 운봉, 혹은 설봉, 운봉, 환봉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법어와 시와 문을 남겨놓은 곳이 많으므로 이것을 호서객이라 하여 그 운도가 편집해서 불원간에 출판하게 된다 했는데, 호서록이라는 그건 못 찾았어요. 없어요. 혹은 환봉, 혹은 설봉, 혹은 운봉이라는 표로서 법화와 시화문을 남겨놓은 것이 많으므로 이를 호서객이라 한다 해서 그 문도가 편집해서 불원간에 출판하게 된다 해서 이 부분의 내용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은 낯설은 내용으로 경어에게 환봉, 울봉, 설봉이라는 표로를 듣니 금시초문이라 해도 이것도 내가 전혀 전봉준 양반을 몰랐을 때에 이거를 쓴 거예요. 2011년에 박사 논문 들어가서 논문 쓰려고 한 건데 그때 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표로로서 법화와 그 다음에 시화문을 남겨놓은 것이 많다면 정말 행운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 안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서록도 없어요. 편집해서 발견된다는 내용도 금시초문이다. 어쩌든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아마 그 호서록이 아니고 경어집이 아닐까. 경어집. 우리가 1943년에 한 건데 이거는 지금 김태읍이가 쓴 걸 보면 이게 1935년에 썼거든요. 그런데 그 1935년에 뭐가 나오냐면은 방한함 스님이 선사 경화상 행장그 쓴 거 있죠. 그거에 경어집을 어디에 그 불교 잡지에 이걸 실어요. 근데 똑같은 같은 해에 김태읍도 비판이라는 잡지에 이걸 실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 호서록이라고 하는 게 혹시 방한함 스님이 편집한 그 경어집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어쨌든 호서록은 없어요. 그리고 이 김태읍이 한 건 1938년이고 35년이 아니구나, 38년이고
만해 한용운은 42년이고 또 그 방한함 스님이 쓴 건 35년이고 예.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이 글이 1938년 6월서부터 8월까지 연재되거든요. 6월서부터 7개월간 연재가 되는구나. 이게 비판이라는 잡지. 적은 1942년 출간된 만해본 경어집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미루어 심정만 할 뿐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경어선사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며 호서를 사랑한 것만은 사실이고 경어선사는 오도 이후에 1899년 해인사에 추석하기 전까지 이곳에 머물다가 20년간 중생들을 제적하여 선포를 드날렸던 것도 사실이고 서산 가야사는 경어가 도를 이루고 보림을 하던 천장원도 있고 부석사도 있고 상황산 개심자도 있고 덕숭성 정예사가 있는 그 중심에 있어서 경화선사는 가야산을 떠나고 싶지 않았죠. 가야산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키다 가고 싶다 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경화는 이곳 호서를 언제나 고향처럼 그리워하고 지극히 은혜하였고 호서에 응가하다 한국불교 중흥조 대선사로서 경화선사의 영향력의 폭은 영원함으로 급속히 퍼져서 일대 선풍을 일으키게 되죠. 혜성처럼 등장한 경화선사의 출현은 쓰러져가는 가나산의 도화선에 대해서 고려 친울일의 서산으로 겨우 명맥을 이루어오던 신락 같은 경화전통, 한국전통 가나산의 명맥을 이으며 불같이 일으킨 이 경화선사는 1898년 5월 법무사로 내려오면서 5년여 동안 영원함에 구석구석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180여 개의 크고 작은 선언을 개설해서 조선 팔도의 선풍을 크게 진작시키게 됩니다. 다음 아래의 그림은 해인사 홍제암 출연으로 경어선사가 해남 대흥사에 숨어들어서 만파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쓴 경어선사의 진품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근거는 이 작품이 원본 친필은 아직까지 세상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판각으로라도 여러 사찰에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해인사 홍제암과 천장암에서 이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문만파라고 써 있거든요. 해인사는 경어선사가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주석하였다는 의미 있는 곳이고 천장암 또한 경어선사의 번향으로 이 작품이 경어선사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서 특히 판각 끝에 경어라는 이름 대신 만파 사문이라는 사문만파죠. 판각으로 그 이름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홍제암에 있는 거와 어디 천장암에 있는 판각을 보면은 그게 해낭 대문사에 숨어서 경어선사가 쓴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그림은 여기다 안 해놨네요. 이거 하나 더 하고. 그러나 이 글씨의 주인이 해인사에 주석했던 만파라는 사문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경어선사는 만파라는 호가 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만파가 만파의준이라는 사람이 해인사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만파의준은 연대수가 너무 안 맞아요. 지난번에 내가 이거 해줬을 거야. 그래서 경어의 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만파의준인가 보다 하는데 만파의준은 글씨도 전혀 달라요. 경어선사 친필하고 글씨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글씨가 경어선사의 작품으로 현재 남아있는 만파의준의 작품의 필체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만파의준이 아니고 경어선사 만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 말고 지금 이게 사진을 안 보여줬는데 그 사진에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리고 또 만파의준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한 부분도 아마 이거를 내가 뒷받침해서 이걸 해놨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다 글씨가 다행이네.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뒤에 글씨가 있어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